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라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를 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건데요. 3대에 걸친 5명의 가족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해 충북의 기부 명문가 2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 기부 명문가의 며느리이신 박종미 씨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서 기부 명문가라고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먼저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5명의 가족이 누구누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시어머니이신 김복순 씨, 그리고 아들 백규현, 며느리인 팜티람, 남편인 백원기, 저 박종미 이렇게 5 식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네. 1억 원 이상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가족 모두가 회원이 됐어요. 네, 여기서 가족들 가운데 누가 먼저 가입을 하고 나중에 가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상의를 하신 건가요? 이제 2017년도에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기 전이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남편 이렇게 셋이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작년 며느리가 집에 오면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식 날 아마 아너로 가입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또 좀 망설임이 있어서 그때 못하고 올해 11월 달에 며느리하고 어머니가 같이 또 가입을 해서 저희 가족 5명이 모두 가입을 하게 되었죠. 온 가족이 이렇게 고액 기부하는 게 사실 많이 주변에 좀 알려져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굉장히 기뻐들 하시고 놀랍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용히 하려고 집에서 하긴 했지만 뭐 축하 문자나 아니면 전화나 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명문가라는 말이 조금 저희한테 부담스럽긴 하지만 주변에서 많이들 기뻐하시니까 저희도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 기부자로 알려진 이후에 좀 도움의 손길이 막 쇄도하진 않으신가요? 덜어 있기는 해요. 해서 저희가 뭐 간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 우연히 TV를 봤는데 중국에서 엄마가 장애인 아들을 버리고 간 그런 것도 봤거든요. 뭐 돌아보고 막 그럴 때도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라고 하면 고액 기부자로 좀 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는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실례지만 남편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저희가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어요. 제가 1살 연상인데 건축 자재업 일을 일찍 시작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그때는 이제 건축 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서 한 10년 정도 돈을 많이 모았고 젊었을 때니까 이제 그때는 뭐 기세가 등등했죠. 무서운 것 없이. 그런데 이제 2000 얼마 전 10몇 년 전에 네. IMF가 오면서 그때 당좌 거래나 어음 네.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때 100억 정도 이렇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받지 못했는데 아마도 애기 아빠가 그거를 이제 표본 삼아서 더 열심히 살고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받아서 나도 이제 다시 일어서면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또 그런 난관까지 부딪혔었던 거잖아요. 네,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가족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저희 아들 아까 규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어렸을 때는 열병을 앓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다 똑같겠지만 힘들게 사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겸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역시나 똑같이 사업적으로나 또 아들 문제 때문에 나중에 같이 도우면서 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을 좀 키우시면서 남보다 아픔도 더 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아픔 좀 견뎌내셨나요? 도움을 이제 지금은 그전에는 혼자서 자립해 나가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녔었어요.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선생님 탁자 옆에서 공부도 했고 또 아주 똑똑하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던 중에 네. 제가 얘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 아빠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제 청주 맹아학교를 네. 갔어요. 갈 때는 저희 남편은 같이 오지 않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꼭 같이 가봐야 되겠다고 하셔서 아버님이 같이 가셨는데 실망감은 굉장히 크셨지만 네.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우시면서 허락을 하셔서 아버님의 힘이 많이 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잘 키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네. 아픔과 시련의 세월을 좀 견뎌 오신 만큼 이제는 사회인으로 또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아드님 보면서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고 지금은 저희가 걱정했던 만큼의 시력이 계속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 잘 견뎌내서 네. 사회생활을 할 정도가 됐어요. 네. 그걸 보면서 많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혹시 아드님이 지금은 무슨 일을 좀 하고 있으신가요? 아버지 덕이지요. 지금 충전소를 하나 결혼하면서 그거 충전소에서 이제 오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결혼을 하셔서 이제 며느님까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서서 아까 소개하실 때 며느님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니셨어요. 네, 며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며느리는 국적은 베트남이고요. 아주 자그마한 새댁이에요. 저희 아들이 키가 조금해서 저도 조그마한 며느리를 보려고 했는데 마침 둘이 너무 잘 맞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굉장히 침착하고 착하고 손재주도 굉장히 좋고 작년에는 운전을 배워서 지금은 사실 저희 아들이 시각장애인이라 제가 계속 케어를 했잖아요. 일찍 운전을 배워서 지금은 저희 며느리가 또 아들도 잘 케어를 하고 있어요. 며느님이 베트남 출신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건데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에도 좀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아직 이제 뭐 관심은 있지만 저희가 이런저런 일은 못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그 박항서 감독 네. 네 그분 그 무심천에서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같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때 반 정도는 베트남에서 그림을 그리고 반 정도는 저 베트남 사람이랑 저희랑 같이 그림을 그려서 퍼포먼스하는 사업도 했고요. 그쪽에 작가들이 오면 저희가 만나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저희 고택에도 같이 가보고 뭐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사랑은 또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분이 아들 내외 중에서도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각별하다고 하시는데요. 좀 어느 정도신가요? 좀 많이 심하죠. 심한데 처음에는 조금 과하다 싶었지만 지금 본인이 좀 조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모든 걸 믿고 이뻐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의 애정이 각별하신지 에피소드 혹시 없으세요? 저희 애기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저랑 같이 한 5번 정도를 베트남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친척 일가들 저희는 말이 통하지도 않는데 집이 시골인데요. 네.
여행을 같이 가족 12명이 여행을 가서 말도 통하려고 노력도 했고요. 네. 동네 모든 그 일가 친척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 모셔서 잔치도 했어요. 잔치도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또 지인하고 같이 여행을 갔는데요. 지인들은 같이 여행을 하게 하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처가댁에 가서 며칠 이렇게 지내다 오고 네 그렇게도 하고 했습니다. 아마 베트남에 계신 사돈분들도 이렇게 시아버지의 사랑이 각별한 만큼 좀 딸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의 기부 명문가 2호의 이름을 올린 가족을 대표해 박종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종미 씨께서는 현재 문화유산 한옥을 보존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또 남편인 백종기 씨와 함께 한옥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한옥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오래전에 한 25년 전쯤에 청주 외곽에 있는 이정골에 전원주택을 짓게 되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거기가 신앙선이랑 붙어 있는 곳에다 집을 지었어. 근데 그때는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집을 지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제 한옥에 관심을 갖게 돼서 한옥을 계속 이제 저희 집을 20년이 넘어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가 문화재라 증개축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옥을 다른 곳에다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 저쪽 알아보다가 문위에 그 장인이 지으신 집이 있는데 한 2년 정도를 계속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매입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안동에 있는 그 동간제라는 고택을 샀죠. 네. 낙동강 주변인데 좀 외곽지에 있긴 했지만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택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애기 아빠가 고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시지적 문화재나 도지적 문화재, 그다음에 이제 국가지적 문화재로 나눠지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깊이 파고들어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한옥의 매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세대가 세대잖아요. 60대 넘고 그러니까 옛날 추억도 있고 요즘에 또 힐링한다 해서 황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이제 특성상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막혀 있지만 한옥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다 열어놓으면 다 바람이 통하고 모든 자연도 볼 수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그런 면을 옛날부터 애기 아빠가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도 그런 걸 좋아해서 네. 같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한옥 사랑이 한옥 지킴이로서의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한옥을 보존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청송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제일 조그만 국가지정문화재고요. 우연히 애기 아빠가 어렸을 때 북항에 수영도 하러 다니고 청주에서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면서 북항에 있는 유계화 고택, 지금은 홍판서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그 집을 이 기억에 떠올라서 새벽녘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녘에 가보니 꿈처럼 그 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그 집 주인은 이미 돌아가시고 조카분이 가지고 계시던 걸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가족들만 즐길 수 있는 조그만 음악회 같은 걸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화 행사나 아니면 뭐 올해 북항에
100주년 만세운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네네. 저희가 다 개최를 했죠. 네, 제가 듣기로는 네. 한옥과 고택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 차이점이 혹시 뭔가요? 아, 네. 한옥은 집을 지어서 80년이 안 된 집이고 고택은 이제 80년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택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럼 지금까지 어떤 고택들을 좀 복원하고 수리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동 네. 동간제는 1년에 한 번씩 고쳐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특히 애쓰고 있는 쪽은 부강에 있는 홍판서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저희가 4년 전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는 뭐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다 일일이 다 고쳤죠. 그 좀 전에 부강의 홍판서댁을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는 좀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좀 문화 행사를 진행을 했을까요? 올해 작년 10월에 그 후미코라는 일본 여자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박열 부인인데요. 거기서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후미코에 대한 인문학 강좌나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메주 만들기 그것도 했고요. 또 전통 실용 자수 전시회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송보영 씨나 손부남 씨 우리 지역 작가랑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스페이스 몸이라는 그 미술관이랑 연대를 해서 네. 세종과 저희 집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미술 전시회도 하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좀 가서 즐길 거리나 배울 거리가 좀 많이 있을까요? 지금 세종 그쪽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네. 와서 윷놀이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또 불 때는 체험도 하고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부강초등학교나 그 주변에 있는 학교랑 MOU를 맺어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자, 고택은 또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만 그 가치를 이어갈 수가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만큼 한옥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참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들 좀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부강의 고택이 홍판서댁 그리고 아직은 그 식당으로 하던 김제식고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원룸으로 바뀔 상황이었는데 저희 애기 아빠가 그 집을 매입을 해서 김제식 그쪽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좋은 집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에 유물도 많고 해서 미니 박물관을 질 계획에 있고요. 또 저희 집 홍판서댁은 주변에 공예 마을을 조성을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을 지키는 일이나 기부를 통한 이웃사랑이나 모두 사실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좀 다시 기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신 만큼 남보다 기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부란 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부는 요즘에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오블리제, 노블리주. 제가 그래서 그걸 일부러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거는 의무와 명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베풀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기부라는 거는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큰 마음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드님인 백규현 씨 역시 부모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들 내외가 사회에서 좀 어떤 구성원으로 살아나가길 바라시나요? 저희 며느리는 베트남, 그리고 아들은 뭐 시력 이런 약점이 있지만 가끔 그런 것 때문에 걱정 많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잘 보살펴서 나중에 열심히 살 수 있는 인재로 만들겠습니다.
연말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좀 예전보다 기부 문화가 얼어붙었다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부에 관심이 있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기부라는 것은 저희 애기 아빠가 10년 동안 매주 수요일 모든 걸 제쳐두고 그 도시락 배달을 했었어요. 네네. 그 기부라는 것은 꼭 어떤 뭐 현금이나 뭐 그런 거보다도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돈을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약정으로 하셔도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니까 그런 모두를 한다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좀 남편이나 다른 가족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새해 덕담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뭐 영상 편지도 좋고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누구보다 제 생각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준 저희 남편 백원기. 네, 그동안에 이제 함께 걸어오신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눈물이 이제 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직 내년에 90이 되시는 저희 시어머니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정정하시네요. 쭉 건강하시고 저희 아들 내외 행복하게 지금 제 바람처럼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네.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의 기부 명문가 며느리이신 박종미 씨와 함께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나누고 가치 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박종미 씨 가족의 멋진 기부 행보를 우리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